이 세상엔 말도 안 되게 능력치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세상을 바꾸고 영감을 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들은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치를 부여받고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플레이어가 있고 남들 모르게 홀로 어둠 속 방에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플레이어도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플레이어다. 그러다 누군가가 먼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공에 도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들에겐 우리와 다른 어떤 비밀이 있을까? 유튜브, 사업, 마케팅 등등 우리는 보통 그들이 무엇으로 성공했는지 아이템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말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귀와 눈을 막고 듣지 않는다가 맞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메타인지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그대로지? 잠을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자.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포기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내 능력치는 적당한가? 접근을 잘못했나? 와 같이 밖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한다. 내 현재 모든 상태, 지식, 컨디션, 능력치, 감정, 목표 등등을 파악해 개선하고 계획하고 다시 실행한다. 그들은 포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들에겐 이 세상이 재밌는 게임이고 마치 실패를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쌓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리셋시켜 다시 도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치를 올려 약했던 자신을 결국엔 강하게 만들어 성공에 도달한다. 나도 갖고 싶었다.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제3의 눈을. 결론은 갖지 못했고 찾는 걸 포기했다. 많은 국내 해외 고가의 템플릿을 구매하고 사용해보아도 다 성에 차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웹툰을 보는데 상태창이 눈에 띄었다. 완벽했다. 상태창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주인공에게 최적의 길을 제시해줬다. 어차피 없는 거 내가 만들어보자 다짐하고 상태창을 담을 그릇을 찾기 시작했고 노션을 택했다. 대부분은 노션을 10% 정도만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이 상태창 템플릿을 직접 만들기 전까지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냥 달력에 체크리스트 나열하고 진행과 만들어 이쁘게 디자인해서 사용했다. 노션을 잘 사용한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다 나의 착각이었다. 노션은 레고와 도미노를 합친 것과 같다. 아이들이 레고로 여러가지 장난감을 만들듯이 노션은 오직 자기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자그마한 레고 한 조각이 모두 연결되어 더 큰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 즉 노션은 개개인 오직 나만의 데이터를 혼합, 조합해 활용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다. 이 말은 반대로 누군가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노션을 택한 이유이다. 제3의 눈의 핵심은 메타인지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분석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레고 완성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만 내가 뭘 어디서 잘못 끼워 넣었는지 알 수 있다. 즉 정답을 알기에 이제 정답과 대조하며 나의 약점을 나만의 상태창을 통해 보완해가며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관을 설계해야 했고 현실 세계 사람들, 즉 이 세계 플레이어들의 데이터가 필요했다. 노션에 미쳐버린 활용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부터 평균인 사람, 성공한 사람까지의 데이터를 전부 집어넣어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준다. 성공한 사람의 주요 9가지 능력치, 랭크, 나의 유형이다. 성공한 상위 플레이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능력치는 총 9가지다. 맵, 스킬, 전략적 사고력, 실행력, 지능력, 창의력, 의지력, 재무력, 신체 능력. 많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성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삶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지적 균형이 성공의 기초를 이룬다. 한 영역만이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나의 모든 활동 기록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이 9가지 능력치 각각에서 나의 랭크를 매긴다. 랭크는 너무 강한 적과 싸우지도 너무 약한 적과 싸우지도 않게 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현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랭크는 단순히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분야에서 끊임없이 승부욕을 자극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주평균 100시간을 몰입해서 일했다고 한다. 나는 주평균 몇 시간을 몰입해서 일하는가? 한 달 평균 얻는 지식의 양은, 현재 나의 재산 등급은, 나의 신체 능력은, 나의 창의성은, 나의 노력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위의 필수 9가지 능력치 중 전략적 사고력, 실행력, 의지력, 지능력, 창의력 이 5가지 스탯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2가지 유형 중 나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더 멀리 한수위를 계획하고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여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는 지휘관 유형으로 탄탄한 전략적 사고력과 빠른 실행력을 기반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 메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남들이 생각 못하는 획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이는 아이디어 뱅크 유형으로 높은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낸다. 이 32가지 유형은 나를 단순히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제3의 눈을 갖기 위함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타입인가? 즉, 이 현실판 게임에서 나의 상태창은 이렇게 말한다. 이 게임을 시작하려면 너는 성공한 사람들의 주요 9가지 능력치를 탑재하고 그중 내가 어떤 능력치가 강하고 부족한지 알려줄게. 넌 강해지기만 해. 이 세계관은 여러분을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다.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호기심과 경쟁심 때문이다. 이 자기관리 템플릿은 현실을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캐릭터, 즉 내가 주인공이 되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실제로 지인들과 사용해보면서 상당한 중독성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랭크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사는 것에 중독되었다. 이제 상태창의 세계관이 업데이트되었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창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과 책들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션 상태창을 제작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작업이 이 모든 정보들을 단순한 12가지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전략과 개념들이 합쳐진 세계관을 완벽히 흡수하기 위해선 현실 속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의 분신인 캐릭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세팅은 나의 스펙에 맞춰 세계관을 조정하고 최적화시켜 캐릭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현실 세계에 나의 프로필을 기입한 후 나의 캐릭터 사진을 넣어주세요. 화폐 단위는 총 12국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화폐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든 재무 정보를 써주시면 됩니다. 기입이 완료되면 현 재무 상태가 총 정리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력 상태창을 통해 가계부, 수입 지출 추적, 현재 나의 수준, 저축, 구독 관리, 재산 관리 등 상상하는 재무 관리 모든 게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나의 재무력 등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나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난이도에 따라 상태창이 오직 나에게만 맞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세계관에서 모든 캐릭터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캐릭터의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반영한 아이언부터 챌린저까지의 능력치 등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나의 정보에 따라 세계관이 변하는 이유는 신체 스펙에 따라 도달해야 할 등급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살에 176cm에 75kg의 남자와 40살에 160cm에 53kg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하루 적정 칼로리, 근력, 지구력, 나이에 따른 재산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최대한 비슷한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나와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부터 성공한 사람까지의 9가지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스펙에 맞는 캐릭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현 컨디션을 체크해가며 최상의 몰입을 끌어내야 합니다. 레벨과 모드는 더닝 크루거 효과를 도입했습니다. 이 전략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철학과 비슷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체감하고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자신감을 얻는다 입니다. 상태창 난이도를 이지 모드부터 하드 모드까지 세팅할 수 있으며 높은 난이도로 갈수록 엄청난 노력과 경험치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드 모드에서 높은 레벨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지식과 재무로 성공의 반열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드 모드의 높은 레벨인데 이룬 게 많이 없다면 나는 망캐구나, 잘못 키웠구나, 단지 열심히만 했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레벨과 모드는 노력도 대비 나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EXP는 다음 레벨까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남은 경험치량을 알려줍니다. HP는 도파민과 절제력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HP는 적으로부터 데미지를 입었을 때 캐릭터가 상태 불능이 되기까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도파민이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도파민은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하루하루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창이 열심히 하는 것을 재해석해서 만든 도파민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행동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나를 계속해서 나쁜 행동으로 유도하며 최악의 상태를 만듭니다. HP는 나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나의 현 도파민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MP는 의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만화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스킬을 쓸 때 MP가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첫날의 엄청난 동기부여로는 3일이면 끝나는 것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만화인 의지력을 인식하고 활용합니다. 몇 가지 그들의 전략 팁을 알려드리자면, MP가 만땅일 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MP가 10% 미만일 때 평범한 우리는 운동 1시간 하러 체육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 진짜 의지 약하다 라고 할 테지만, 그들은 뇌를 속입니다. 운동 1시간만 하자 라는 의지력 30% 소모되는 일이 아니라 체육관 들어갔다만 나오자 라고 의지력 3%로 인식되게 뇌를 속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의지력을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하고 올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 행동 방식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이러한 섬세한 전략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컨디션을 확인해가며 그에 맞는 최적의 행동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